치과 인테리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유튜브에 치과 인테리어를 찾아봐도 치과 인테리어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 없더라고요. 치과 원장의 셀프 인테리어를 한 영상이 없어서 이번엔 그거나 한번 찍어볼까. 이게 개원 13년 차 된 원장인데 14년 차 된 원장인가? 근데 이번에 어쩌다가 확장을 하게 됐어요. 이거 근데 누워서 자다가 깨서 영상을 찍는 거라 그냥 약간 뭐 또박또박한 말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어차피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개원을 앞둔 치과 인테리어 또는 의사 선생님들일 텐데 그냥 뭐 대충 찍는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 어쨌든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한 30평 정도, 29평 정도의 공간이었거든요. 옆에 있던 카페가 나가게 됐어요. 옆에 있던 카페가 나가게 됐는데 건물주분이 그러니까 좀 옆으로 확장을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한다고 했죠. 어차피 또 다른 게 들어오면 확장을 못하고. 근데 뭐 어쩌다 확장을 하게 됐는데 뭐 크게 큰 1인 치과였어요. 1인 치과 원장이었고 그냥 혼자 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규모였는데 페이 닥터 선생님을 둘 생각도 없었고 그냥 계속 혼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쩌다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견적을 받아봤는데 황당하게 견적을 내주는 거예요. 황당하게 견적을 내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견적이 얼마가 나왔냐면 아는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평당 얼마 정도가 나오냐고. 요즘 치과 인테리어 평당 얼마 정도 하냐고 하니까 뭐 인건비랑 자재비가 올라서 평당 300에서 400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황당해가지고 평당 300에서 400이요? 해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 인테리어를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인테리어 업체도 물어봤죠. 그 임플란트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오스템도 있고 덴티움도 있고 그런 인테리어 회사 일단 덴티움에 물어봤어요. 덴티움 인테리어 회사에 영업사원한테 처음에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한 평당 210, 220 정도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덴티움을 되게 오래 사용했어요. 덴티움 픽스처는 되게 괜찮아가지고 다른 치과의사 선생님들에게 추천할 만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저는 덴티움만 쓰고, 왜냐하면 그게 손에 익으니까, 그리고 임상 결과도 좋고 해서 덴티움을 되게 오래 사용해서 10몇 년 사용했죠. 그 회사에다 물어봤는데 그 인테리어 뭐 팀이 오더니 그 확장하는 공간 있잖아요. 대기실 공간이 290이 나온다는 거야. 아니 290이. 내가 황당해서 내 마감재를 봤어요. 마감재 좋은 게 마감재를 뭐 좋은 걸 쓰냐. 보니까 마감재를 좋은 걸 쓰는 것도 아니야. 마감재를 좋은 걸 쓰는 것도 아니어서 벽을 이렇게 칠로 하더라고요. 도색. 벽을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데코타일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은 데코타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 마감재 중에 가장 저렴한 게 데코타일이고요. 많이 쓰죠? 가장 저렴한 게 데코타일이고 벽 마감재 중에 가장 싼 방식이 도색이에요. 싼 방식이 도색이고 근데 도색을 하고 벽
바닥을 데코 타일로 쓰는데 평당 290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야 됐다 가라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 물어봤어요. 그 인테리어 팀한테. 참고로 이건 덴티움 까는 내용 아닙니다. 그 덴티움 관계자분들 오해 없길 바래요. 덴티움이란 브랜드 자체를 임플란트 브랜드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그 환자분들한테 덴티움만 심고 그 다른 그 치과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니까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어쨌든 하도 황당해가지고 다른 인테리어 업체도 물어봤는데 다른 인테리어 업체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업체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호구로 생각이 됐는지 하도 황당해서 만약에 그 덴티움에서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마감을 그 무광 폴리싱 타일 같은 걸로 해오고 바닥도 폴리싱 타일로 한다라고 했으면 평당 290이라는 가격이 그래 뭐 어느 정도 억셉터블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벽이 도색이잖아. 그리고 바닥도 데코 타일이고 물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 황당해서 에라이씨 내가 한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그냥 뭐 많이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서 그냥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중에 목공 하시는 분들 있고 타일도 하시는 분이 있고 전기도 있고 이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 계셨는데 일단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공과 그 다음에 전기 그게 뼈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평당 한 160 정도에 한 것 같아요. 평당 160 정도에 했고 마감을 타일로 했습니다. 마감을 타일로 하고 그 무광 폴리싱 타일로 했고 바닥도 타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도 전체로 데스크도 타일로 다 둘렀어요. 데스크도 타일로 두르고 그 다음에 데스크 상판은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했거든요.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상판만 한 230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공장에서 제가 직접 주문한 겁니다. 그 엔지니어 스톤 가공 공장에서 직접 주문해서. 근데 그런 상판을 안 썼으면 그렇게 평당 160도 안 나왔겠죠. 그리고 이거 평당 160에 나온 건 쇼파 포함이에요. 쇼파 포함이니까 한 평당 160에서 170 사이로 나왔고,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다? 그럼 무조건 300 이상 나와요. 300, 거의 400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400을 거의 300에서 400을 달라고 할 수도 있냐면 300은 무조건 넘겨요. 그게 타일이고 바닥에 타일이고 벽면도 무광 폴리싱 타일인데 보통 폴리싱 타일을 600에 600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600, 세로 60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600에서 1200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되게 넓은 거죠. 세로로 되게 넓으면 이게 훨씬 시원해 보여요. 일체감이 들고. 그래서 그런 폴리싱 타일을 쓰고 그 다음에 벽면 조명은 T5 우물천장을 넓게 파서 T5 간접 조명을 했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목수분들이 다 해줘요. 전기공사 목수분들이 다 해주고 그거 그냥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미술관 갤러리처럼 월 워싱을 좀 넣었고, 그러니까 폴리싱 타일 할 때 유광 넣으면 안 됩니다. 유광 폴리싱 타일은 이거 목욕탕돼요. 약간 이게 무광이 나요. 해서 그렇게 했고, 아니 뭐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과에 들어가는 쇼파 재질 자체가 되게 괜찮아요. 저렇게 쇼파 재질 자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창틀도 다 다시 필름을 입혔고, 라고 해도 160점, 평당 160 나왔는데, 이게 처음 영상인데, 앞으로 이제 영상을 몇 개를 더 찍을 거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치과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이걸 보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그 인테리어 견적을 낼 때 의사나 치과 의사라고 하면 좀 눈탱이 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눈탱이라고 하는데, 비싸게 부른다는 거. 해서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개원할 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의과는 몇 평을 보통 하는지 모르겠는데, 치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인 원장이라고 했을 때 45평에서 60평?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추세가 뭐 대형 평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80평, 90평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100평 이상은 잘 모르겠고, 솔직히 100평 이상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저 같은 전방 원장이 그런 리스크까지는 뭐 그건 내가 모르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그 100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60평을 잡을게요. 60평이나 뭐 45평, 60평을 잡죠. 60평을 평당 300이라고 해봐요. 평당 300이라고 하면, 요즘 이 평당 300 물론 인테리어 업자들 많더라고요. 그럼 1억 8천이잖아. 야, 인테리어만 1억 8천. 와, 씨. 시골 전방 원장, 1인 치과 원장이 생각하기에 인테리어비만 1억 8천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부담스러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인테리어비를 반으로 아낄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저렴하지 않아요? 인테리어비를 반으로 아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때 알아두실 게, 처음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나서 계속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가 돼요. 계속 추가가 되니까 이거는 처음 견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명확하게 써야 돼요. 세부상 추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뭐 그런 세부상 쓰세요. 그리고 뭐 이거 두서없이 그냥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찍는 거라 두서없이 말하니까 그냥 뭐 들어주시면 돼요. 뭐 인테리어를 할 때, 치과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배관이 중요한데, 그 배관 별거 아니에요. 보통 뭐 치과는 배관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배관 별거 아니고 그 설비업자분들이 다 해주거든요. 설비업자분들이 그 배관 어떤 걸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75평인가 그 정도 인테리어를 새로 했대요. 치과로 옮기느냐고. 근데 여자였는데,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개원 연차가 한 13년 됐죠. 근데 여자 원장이었는데 75평이 냉난방 포함해서 2억 1000인가 2억 2천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억 2천인가? 해서 상당히 비싸게,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죠. 요즘 시세 대비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평당 한 300 정도가 든 거니까. 냉난방 포함해서 좀 넘게 들었고, 근데 저라면 그거를 글쎄 한 1억 조금 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저라면은
이를 조금 높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있겠다. 이거 다음에 다시 찍겠습니다. 계속 이따 이 정도 올릴게요. 처음 영상은.